제가 돈이 있었다면 건물을 보는 내내 이런 물건 하나 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너무 매력적인 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데다가 주변에 유명 대학교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밀집 되어 있는 정말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보이시는 회기역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길 수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저와 같이 돈이 없는 게 한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이런 정말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바로 회기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도로 여건이면 최소한 준주거 지역 이상의 용도 지역일 거라는 점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기존과는 다른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만큼 위치 정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휘경동입니다. 바로 보이시는 건 앞서 영상에서 봤던 1호선과 경의중앙선의 더블 역세권인 회기역이 보입니다. 회기역까지의 거리는 150m, 걸어서 3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역까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건물 바로 앞, 정말 코앞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 간선, 지선, 일반, 직행을 포함해서 20여 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위치적으로 여러 대학의 가운데 위치한 점입니다. 주변 대학으로는 바로 길 건너의 서울시립대, 그 위쪽으로 경희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왼쪽으로는 고려대와 성신여대까지 많은 대학교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공실 걱정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겠죠. 보시면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아주 똑바르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물건들을 건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빌딩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고 높이 38m까지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라 용적률을 최대로 사용하고 최대 층고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2층부터 6층까지는 복층으로 원룸을 구성했습니다. 복층도 쓸모없는 복층이 아니라 정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복층이라 주차타워까지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건물 바로 뒤쪽으로는 다른 건물이 없이 바로 회기역이 보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샛길이 있는데 지하철 아래로 이동하면 바로 회기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왕복 6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74.7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사용 승인되어서 매매 가격은 65억, 월세는 1,820만원이 나옵니다. 실투자금 8억 3천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건너편 노란색 건물은 동일 평수 90억에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저렴한 겁니다. 현재는 보증금을 받아놓아서 월세가 1,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8개의 호실을 보증금 5천만원으로 맞추고 월세를 맞춘다면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로비도 엘리베이터 홀이랑 로비랑 공간을 구분해둔 게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 꽤나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포인트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편함입니다. 보통의 48세대의 우편함이라고 하면 5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건축주는 꼭 이건 인테리어의 컨셉상 스텐으로 접어서 모두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우편함에 2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인데 이 부분 바닥이나 벽면 천정을 잘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두었습니다. 작게 나오는 기성 타일을 쓴 게 아니라 도르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여 부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 공간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그러니까 1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이는 공간을 모두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난간도 스텐을 하나씩 접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위층부터 한 층씩 살펴보면서 옥상과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층입니다. 층별로 호실은 총 6개씩 있습니다. 1호가 가장 끝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901호라고 적혀진 기역자 모양의 끝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층마다 9층이면 9개, 1층이면 1개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순서대로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호부터 5호까지는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은 일반적인 원룸과 오피스텔의 중간급 정도의 인테리어라고 보여집니다. 왼쪽으로는 주방, 오른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침대가 보이고 한쪽 벽면은 모두 붙박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밖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아까 밖에서 보셨던 왕복 6차선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9층짜리 라임스톤 마감재의 아크로이스가 현재 해당 건물과 동일 평수 매매가 90억에 나와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에는 층별로 모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꽤나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린나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계량기도 벽면에 잘 정렬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지하철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 공간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공간을 총 6개 호실이 비슷한 사이즈로 나눠서 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으로는 역사가 보이고 멀리는 아파트도 보입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방을 2개를 더 볼 건데, 여기가 2층부터 6층까지는 근생, 7층부터 9층까지는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층부터는 단층이고 그 아래층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층 복도의 층고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606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라인의 바닥 면적은 단층도 동일한데 복층으로 사용하느냐, 단층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 보이면 층고가 상당히 높은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냉장고와 수납이 있는 공간도 복층 아랫부분의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건축주가 복층 위의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갖은 방법을 다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시는 이 스탠바도 그냥 목재로 하면 될 텐데 스텐으로 따로 제작하셔서 도장까지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쓸모가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벽지가 보이는데 벽지를 모두 실크 벽지로 해놓은 것도 정말 큰 특징이고, 복층 천정을 보시면 굉장히 비싼 실크 벽지로 천정을 마감해 두었습니다. 복층 공간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지금 이 방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보셨던 단층 방이 동일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끝방 복층방을 보셨는데 6호 라인 방이 가장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운데 방 복층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2층부터 6층까지 중간방입니다. 가장 많은 타입이고 보증금 5천 기준에 월세 60만원의 방입니다. 단층 방이랑 비슷한데 층고는 조금 낮은 느낌이고 복층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복층 공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사이즈는 살짝 줄이면서 화장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가 존재합니다. 복층 공간도 아까 보셨던 6호 라인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복층 모든 공간에는 방바닥이 차가우면 안되기 때문에 전기 열선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공간은 식탁이나 컴퓨터 책상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안 본 것 같아서 지하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계단 부분 보여드리려고 직접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 난간도 디테일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계단 난간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창고 공간 하나와 기계실이 있습니다. 여긴 지하 소방시설이 있는 기계실입니다. 그리고 지하 소방시설 옆에 바로 타워형 주차 공간이 보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9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호실 개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차는 최대한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건물 짓는 분들에게는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좌측으로는 관리실이 있는데 관리실 내부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관리인을 두셔도 좋을 만한 건물입니다. 건물은 정말 반듯하게 1층부터 9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지름길을 이용해서 회기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굴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아래 부분에 통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키가 큰 성인은 머리가 닿을 지경의 높이입니다. 이쪽 동네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옆 청량리역이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 압력이 상당한 곳이라 지금 이 동대문구 휘경동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로 옆골목이 파전골목이라고 해서 소소하게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 근처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당연히 와봤을 파전골목입니다. 낮술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면서 여전히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정겨운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실투자금 8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8억으로만 운영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투자금 자체는 8억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요즘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보증금을 내주면서 월세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48개의 호실을 모두 보증금 5천만원으로 맞춘다면 보증금이 24억이고 융자가 18억이니까 이렇게 세팅할 경우 예상되는 월세는 약 3천만원 세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내 돈 20억이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도 남는 건물입니다. 융자 18억은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철도랑 대지가 접하고 있어서 건물 지을 때 철도공사에서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 상주 인력 2명을 무조건 준공식까지 배치하면서 1년 넘게 월급을 매달 56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검사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추가적인 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든지 하는 기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지으려면 지금은 이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사는 순간 돈 벌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